살면서 가족들 중 누군가의 죽음으로 종종 유산 상속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유산으로 빚을 상속받는다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빚 상속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물림되는 빚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콕콕 법률 상식 오늘 또 정의원 변호사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저기 몇 년 전에 이제 한 가수가 돌아가신 큰아버지 빚을 상속받은 일이 있다고 하던데 아니 아버지도 아니고 큰아버지 도대체 이 빚 상속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1000조에서 상속의 순위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1순위는 최우선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그 직계 비속과 법률상 배우자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 직계 비속에는 자녀와 손자녀까지 포함이 됩니다. 2순위로서는 직계 존속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상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직계 존속은 부모와 조부모가 포함됩니다. 3순위에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이고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큰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사촌 이내 반계 혈족이기 때문에 4순위 상속으로서 상속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상속은 순위대로 이루어지고요. 만약에 선순위에서 상속을 받지 않으시게 되시면 후순위로 상속이 연결되는 구조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이렇게 상속이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민법 1003조에서는 배우자의 상속 순위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고인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들이 실무를 이제 하다 보면은 질문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이 네. 이혼한 전처 같은 경우에 상속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법률상 배우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혼으로서 이분들은 상속인에 포함이 되진 않고요. 다만 이 이혼한 전처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자녀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이혼과 상관없이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직계 비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실 큰아버지라면 가까울 수도 있지만 뭐 별도 지정 없이 상속을 받을 사이인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상속 순위가 내려오게 되면 좀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계 혈족이라는 범위가 그럼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반계 혈족이라고 하면 좀 단어가 생경하기도 예. 하고 어디까지인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한 자를 기준으로 해서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직계 혈족에 해당됩니다. 표를 보시면 아래 위로 수직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직계 혈족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표에서 좌우로 뻗어져 있는 혈족 같은 경우에는 반계 혈족이다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나의 형제 자매도 반계 혈족에 해당이 되고요. 네. 형제 자매의 자녀 그러니까 조카 같은 경우에도 반계 혈족이 포함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의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해서 직계 존속 부모님의 형제 자매인 뭐 고모나 삼촌 예. 같은 경우에도 반계 혈족이고요. 그러네요. 이분들의 자녀, 그러니까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해서 사촌 형제도 반계 혈족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사촌인의 반계 혈족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 기준으로 해서 조카의 자녀까지 그리고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해서 고모나 삼촌이나 이모의 자녀, 그러니까 사촌 형제들까지가 반계 혈족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민법에서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까지 상속인을 폭넓게 규정하는 게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위헌 심판 제청 신청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이 사촌 이내 반계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사도 모르고 지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상속인이 되어서 채무를 물려받게 되는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 글쎄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합의로 합헌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뭐 사촌인의 반계 혈족이 얼마나 친소 관계가 있는가, 또 얼마나 가까이서 거주하며 생사를 뭐 오가며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가는 주관적인 요소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현재로서는 우리가 1인 가정이 많이 이제 증가하면서 자녀나
부모, 그다음 형제 자매 없이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 사촌인의 반개 혈족까지 상속인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결국에 상속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므로 혈족 상속을 좀 더 보장하고 국가의 그 상속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사촌인의 반개 혈족까지 보장하고 있는 민법은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뭐 변호사님 뭐 대법원까지 얘기를 해서 합헌이다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좀 황당하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촌인의 반개 혈족까지 해서 무슨 유산을 갖다 상속받는다 하면 그거는 뭐 그냥 고맙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유산이 이렇게 오니까. 근데 빚이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그 조선 때 그 철종임 같은 경우 그냥 강화도에서 그냥 나무하고 그냥 난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인가 하다가 갑자기 임금이 됐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한량 인생 살다가 예, 지금 이거는 빚이에요. 빚인데 아니 그러면 부모님이 내 아버님 어머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빚을 갖다가 이렇게 갚아 나가다가 아니면 그 빚 상속 갖다 포기하면은 그 아랫대로 또 대물림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상속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빚이든 재산이든 1순위가 상속을 받지 않으면 2순위, 3순위로 네, 네.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좀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온 바가 있냐면 네. 그 이제 사망한 자가 A 씨라는 자가 2015년도에 빚을 남긴 채 사망을 하였고 예. 그 당시에 상속인이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배우자는 한정 승인이라고 해서 그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상속을 받은 바 있고요. 네. 나머지 자녀 2명은 상속 포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자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A 씨를 기준으로 손자녀가 있었던 것이죠. 이 손자녀 같은 경우에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상속 포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기존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중에서 자녀가 모두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손자녀가 된다라고 판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순위 상속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인데 이 직계 비속에는 장녀뿐만이 아니라 손자녀까지 포함된다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는 이 과거의 판례를 좀 뒤엎는 판례가 나온 것인데 자녀가 만약에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겠다라는 상속 포기를 했다라는 것은 나의 자녀들한테도 그 빚을 대물림 해주지 않겠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그렇죠. 의미이다. 예. 그렇게 그 사람들의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아서 이제는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랑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으로 된다. 그 자녀들도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지금 상속 포기가 돈 받는 게 아니고 빚상속을 갖다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그건 자녀가 그럼 포기했어요. 나 우리 아버지 빚을 내가 왜 갚아 이러면서 안 하겠다 네, 했어요. 그럼 배우자도 그러면 나도 안 할래 그랬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1순위 상속권자들이 전부 다 상속 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2순위 상속권자들한테 상속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직계 존속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만 이제 선별적으로 상속 안 받겠다가 아니라 이제 자산을 포함 모든 자산도 이제 포기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상속 순위 나오네요. 그렇구나. 예. 예. 저렇게 해서 반기 혈족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서 그에게 사채를 쓰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지 돌아가신 걸로 해결이 안 되네요. 안 되는 결국은 거죠. 갚아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재산이 상속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빚은 상속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없듯이 저 같이 가는 거.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성년자들이 빚을 상속받는 경우가 예상 밖으로 많다고 해서 보니까 이 통계를 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모 빚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파산 신청 사례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해요? 2021년 예. 기준이긴 한데요.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이 미성년자가 부모가 물려준 빚 때문에 파산 신청에 이르는 건수가 한 80건 정도에 와. 이른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기준인데 예. 이 통계치로만 떼서 보면 미성년자 파산 신청건은 결국에는 한 달에 한 명꼴로는 반드시 발생해 왔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빚을 만드는데 아무런 책임도 없고 빚을 변제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미성년 자녀가 빚을 물려받게 되면서 파산 신청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네. 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빚이 상속된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 그럼 일단 상속 상황이 생기면은 이 의사를 언제 어떻게 표방해야 됩니까? 네, 민법 제5편 4절에는 우리나라 상속제도, 상속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3가지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겠다라고 하는 단순 승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인의 지위를 아예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상속 포기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한정 승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받은 채무를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속 채무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상속 포기 신청이나 한정 승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 개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관할 법원, 가정법원에 그 신청서를 내고 결정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한이 굉장히 넉넉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기한을 놓치게 되시면 네. 상속이 개시된 걸 내가 알았는데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면 단순 승인으로 의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상속 재산이든 채무든 내가 다 상속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실수로 아니면 어떤 그 중대한 과실 없이 네. 이 상속 신고 기한, 상속 포기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네. 의문이 좀 들 텐데 그렇죠. 특별 한정 승인 제도라고 해서 내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이 개시된 것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속 채무가 너무 많다는 건 내가 몰랐다라고 하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시점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하시게 되시면 받아주고 있는 특별 한정 승인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예. 뭐 사실 1순위 상속인들이 빚이든 재산이든 모두 상속받는 이 단순 승인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빚이 많아서 포기를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순위에서 상속 포기를 다 해버리면 네. 결국 2순위로 내가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또 2순위가 상속 포기를 하면 3순위로 넘어가는 이렇게 계속 상속 예. 포기만 하게 되면은 빚이 계속 되물림되는 그렇죠.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접근할 때는 어떻게 권고를 해드리냐면 최우선순위의 상속인들이 1순위 상속권인들이 만약에 계시다고 하시면 네. 그중에 한 분은 한정 승인을 받으시고 예. 나머지 분들은 그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아버지가 사망했고 상속인이 형제 3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이 중에 한 명은 한정 승인을 받고 나머지 형제 2명은 그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인데요. 결국엔 상속의 효과의 귀속을 한 명한테만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상속 채무로부터 좀 해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순위에서 한 명이 지금 상속의 효과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2순위, 3순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상속을 포기하시려면 한 분은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게 후순위권자들에게 상속을 내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볼 수 지금 있겠습니다. 형제 3명 중에 한 명은 한정 승인, 나머지 2명은 상속 포기 절차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삼형제 중에 그 한정 승인이 해당하는 그 사람만 그 빚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기 상속 때문에 재산. 그러니까 그 받는 재산으로 빚을 탕감하면 네, 되겠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는 그러면 상속 포기가 유리하네요. 상속 포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속의 지위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고 네. 한정 승인이라는 건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는 것인데 네. 이때 만약 상속 재산이 아예 없다라고 예. 하면 한정 승인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상속 포기와 같은 효과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요. 맞는 것이죠. 예. 그래요. 사실 이걸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법에서 좀 개정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단순 승인으로 의제돼서 상속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무능력자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이 동의를 받거나 법률 대리인이 대신해서 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을 기산할 때 미성년자가 안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네. 법정 대리인, 법률 대리인이 안날로부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정 대리인이 착오를 하거나 실수로 해당 기간을 놓쳤다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바로 단순 승인으로 의제돼서 빚을 상속받아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었냐면 그 이혼한 전처가 네. 자녀를 홀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그 이혼한 남편이 사망을 한 것입니다. 빚만 남겨둔 예. 채.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어머니께서 그 신고 기간을 착각하셔서 6개월로 아시고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려다가 보니까 안 되신 거죠. 결국은 이제는 단순 승인으로 의제돼서 미성년 자녀에게는 채무가 고스란히 상속이 된 상태가 돼버렸고, 이때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미성년자 파산 신청밖에 없었기 때문에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들이 뭐 종종 발생을 했었고, 이 미성년자는 그럼 상속에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그렇죠. 있는 것이 아니냐, 불합리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민법이 좀 개정되어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오랜 논의 끝에 민법이 개정돼서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행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개정된 법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단순 승인을 하였거나 아니면 부모의 과실로 인해서 단순 승인으로 의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을 때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특별 절차가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시절에 받았던 상속 채무가 있다면 성년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한정 승인 절차를 이용하시면 이 채무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